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턴레전 공식이고요. 오늘의 실탐험은 캔다마입니다. 캔다마도 다양한 대회들이 꾸준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대회 참가 경험이 없지만 대회에 나가보고 싶은 대원들을 위해서 캔다마 대회 규칙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미탐험. 물론 대회마다 세세한 규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고고! 첫 번째, 대회에 참가 가능한 캔다마의 조건입니다. 일본 캔다마 협회 또는 대만 캔다마 협회처럼 그런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들은 협회 인증 캔다마로 조금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외의 대회들은 캔다마 브랜드를 딱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캔다마 규격,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캔다마에서 다마, 공 같은 경우는 줄 구멍을 제외하고 스파이크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단 이 구멍, 베젤의 직경이 23.5m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커지면 꽂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캔은 가로 75mm, 세로 170mm를 초과하면 안 되고, 특히 바닥컵, 베이스컵의 직경은 42.9m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뭔가 수치가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위치 캔다마나 크롬 캔다마 같은 대형 브랜드 캔다마를 사용하시면 딱히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을 진행하는 동안에 손가락이나 다른 손 또는 신체 부위가 캔다마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기술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밑을 받쳐주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이렇게 몸에 닿아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술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줄이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반대 손으로 줄을 이렇게 치워주는 동작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손으로만 진행을 해야 돼요. 반면 반대 손으로 줄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치워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연습할 때도 웬만하면 줄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에 닿는 것도 안 돼요. 신체 부위와 옷도 모두 포함입니다. 세 번째, 경기 진행 중에는 캔다마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한 라운드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될 때 그 사이에는 캔다마를 교체할 수 있는데, 경기 중에는 줄이 끊어지거나 박살이 나도 새로운 캔다마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다마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경기인 것이죠. 참고로 캔다마의 세팅을 플립에 유리하게 하거나 이런 밸런스 기술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기술 구성에 따라서 적합한 캔다마를 골라서 경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번째, 턴이나 플립 등 회전을 해야 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정해진 횟수보다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턴 라이트하우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턴 라이트하우스를 했다고 해서 실패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중에 좀 강하게 회전을 걸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워드 얼스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얼스턴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밖에서 안으로 도는 것도 되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둘 다 얼스턴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얼스턴 하면은 평소 하던 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방향이 제일 편하지만 간혹 반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콤보를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반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특정한 방향이 적혀 있지 않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술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동작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기회를 딱 한 번씩 주는 배틀 방식에선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원턴 루나를 한다고 했을 때 캔의 방향이 엄청 중요한데요. 이렇게 돌릴 때 느낌이 별로다
라고 하면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돌리다가 살짝만 당겨버리면은 이건 기술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그런 이상적인 각도가 나올 때까지 돌리고 멈추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반복해버리면 그것도 좀 제재가 들어가겠죠. 일곱 번째, 배틀 방식을 제외하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몇 번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 게임이나 정해진 기술들을 순서대로 모두 성공하는 시간을 재는 스피드 레더 게임이나 모두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술들을 한 번에 모두 성공해야 되는 줄 알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기술들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한다면 배틀 방식, 그러니까 오픈 스타일 경기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요새는 온라인 대회도 많이 하다 보니 주의해야 하는 점인데요. 이렇게 카메라, 프레임이 있죠. 뭐 웹캠이면 웹캠, 카메라면 카메라,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기술을 하는 중간에 손 또는 몸이 나가버리면은 판정이 좀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심판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기를 좀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각도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특성상 카메라로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캔다마 플레이어들의 양심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캔다마 플레이어들의 양심을 진실성을 뜻하는 인테그리티와 캔다마에 캔을 붙여서 캔테그리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경기 중에 정말 어려운 기술을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은데 선수 스스로가 아니라고 손에 닿았다면서 다시 시도하는 순간에 정말 많은 박수갈채가 나옵니다. 캔테그리티라고 하면서 완전히 빅 리스펙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캔다마 대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규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캔다마는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룰북이 존재하지는 않은데요. 대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규칙이 다듬어지고 있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회에 참가하면서 아쉬웠거나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점들을 제안해 주시면은 그런 제안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대회에 반영될 수 있어요. 어떤 스포츠든 여러분의 의견이 그 스포츠 문화에 반영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는 캔다마도 재미있지만 대회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참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꼭 수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한국 캔다마 역사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찐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